오디오북 문복주 시인의 소설 그리스 로마 신화. 5. 인간의 탄생과 불. 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열렸다. 카오스에서 시작되어 코스모스로 이동하며 만물이 정리되자 자연 속에 살아갈 생명이 필요했다. 제우스는 인간 창조의 일을 티탄 이아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겼다. 제우스가 말했다. 프로메테우스, 우리에겐 인간이 필요하오. 우리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섬길 인간이 필요하단 말이오. 물론 허드렛 일이나 막일은 천사나 요정들을 시키면 되지만 우리 신들에겐 신과 함께 놀아줄 상대가 필요하단 말이오. 죽지도 않는 신들끼리만 모여 매일 노는 것이 이젠 신물이 나고 역겹소. 어떤 때는 나는 영혼에서 벗어나 죽고 싶을 때도 있소.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지한 고문이 아닐 수 없소. 그러니 신을 닮은 비슷한 인간을 창조해 보도록 해보시오. 제우스가 일단 인간 창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우스는 우직하고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의 프로메테우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한 적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집에 돌아오자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불렀다. 동생아, 제우스로부터 대단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천지창조의 복음과는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 경고망동하지 말고 1급 비밀로 보안을 지키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시행하도록 해라. 나는 얼마 동안 사람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 너는 그 사이 각종 동물을 만들어라. 내가 사람을 만들래요. 에피메테우스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사람은 실수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해. 잘못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야. 동물은 종류가 수천 수백이야. 내 마음대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권능을 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너는 대단한 일을 맡은 거야. 인간에게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형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깨닫는 자였다. 인간의 아버지가 되는 프로메테우스는 사려 깊고 과묵했다. 의지가 강했다. 옳지 못한 불의에 대하여는 단호했으며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신이었다. 그가 만든 사람은 어떤 생명보다 먼저 과거를 깨닫고 현재를 먼저 느끼고 사려 깊게 먼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깨닫는 자였다. 에피메테우스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동물은 무슨 일이든지 행동하고 나서야 나중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생각이 깊어 앞뒤를 전부 생각하고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실용적이고 멋있고 또 인간이 인간적일까를 골머리 생각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인간이 신이 될 테니까. 하늘에서 갓 떨어져 나온 천상의 흙과 대지의 흙과 강물을 부어 이겨서 신들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을 만들었다. 에피메테우스는 주먹밥을 만들듯 아무렇게나 주물럭거려 생기는 형체대로 1초도 안 걸리고 날짐승, 들짐승, 바다짐승들을 가지각색으로 만들어 이곳저곳에 늘어놓았다. 형어, 이놈은 다리가 둘, 이놈은 넷, 이놈은 뿔이 하나, 이놈은 둘, 꼬리를 붙이고 날개를 붙이고 지느러미를 붙이고 혓바닥을 붙이고 이빨을 올려놓고 아처 꼬리가 잘렸네. 이놈에겐 불알과 막대기를 꽂아주어야지. 이놈에겐 손가락으로 움푹 파줘야지.
둘 다 붙여줘야지. 히히. 정말 재밌다, 재밌어. 동생아, 생명을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고귀한 거야. 아테나 지혜의 여신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입김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을 갖고 움직였다. 짐승들도 더불어 생명을 얻었다. 생명들은 난생 처음의 세상에 어리둥절하여 비실비실 숲으로 숨어 들어가려 했다. 집합하세요. 동생아, 생명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는데 기념으로 출생선물 한 개씩은 주어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제우스에게서 얻어온 귀한 선물이 있으니 나누어 주어라. 나는 잠시 볼일 좀 보고 오마.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준 선물자루에서 선물을 꺼내 각 짐승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새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맹수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을, 카멜리온에겐 변색을, 약한 자에게는 빠른 속도를, 어떤 짐승에게는 청각을, 두꺼운 가죽을, 야성을, 힘을, 속도를, 단단한 껍질을, 따뜻한 털옷을, 독한 냄새를 하나씩 받아 떠나게 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신의 선물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사건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제우스의 선물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만든 사람에게 줄 선물이 없다고? 이런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 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신의 선물이 한 개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이 사람을 봐라. 발이 4개냐, 키가 크냐, 날개가 있냐, 체격이 크냐, 이빨이라도 단단하냐, 무엇 하나 변변히 쓸만한 것이 없어. 하나도 특별함이 없이 빈티나게 볼품없이 만들어지고 신의 선물마저 없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사실 나는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을 통솔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센 무기를 여러 개 주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스티브 잡스가 태어나는 21세기까지 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지? 이렇게 나약하고 허약하고 한없이 처량하고 슬프고 불쌍한 이 인간을 어찌해야 험한 세상에서 생존시킨단 말인가? 프로메테우스는 캄캄한 금은밤 신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 제우스의 눈을 피하여 아이티오피아의 땅을 지나고 힌두스 사람의 땅을 지나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코리아 가까이에 있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헬리오스 궁을 찾아갔다. 헬리오스 궁은 밤인데도 그야말로 휘황찬란했다. 황금과 불꽃 적동으로 만들어진 원주에 떠받들어져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지붕은 상아, 두짝 대문은 은으로 태양빛을 되쏘고 있었다. 태양을 주관하는 태양신 헬리오스는 빛나는 포이보스로 불리어진다. 티탄 전쟁에 패배한 이후 아폴론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넘겨주어 민영화시켰지만 그건 명분일 뿐 태양마차를 몰아 태양을 뜨고지게 하는 일만은 넘겨주지 않고 아직까지 헬리오스가 직접 운행하고 있었다. 늦은 밤 시간 잠옷바람으로 나온 금발에 누인 헬리오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보자 깜짝 놀랐다. 오, 프로메테우스, 이 늦은 시간에 텔레폰도 안 때리고 연락도 없이 어인일이시오. 결례인 줄 압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려 해도 제우스 정보통신망에 걸릴 것 같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야밤에 무엇 그리 사연이 깊어 누추한 이곳까지 선수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겨났습니까?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만 극비 상황입니다만 손톱만큼만한 태양의 불씨 하나 좀 얻어갈 수 없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불씨라고요? 제우스 명에 의하여 인간을 만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불씨 하나쯤은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불씨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거 참 난처한 부탁이네요. 제우스가 발행한 인화물질 1급 반출 허가증이 있어야만 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당황하여 물었다. 그 불이라는 원래 위험한 물질이라 잘못되었을 때는 물적, 인적 피해가 엄청 커서 말이 아니지요. 화산 폭발, 지진, 산불을 비롯해서 특히 겨울철 각종 화재는 골칫거리입니다. 핵무기 개발 제한 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 제우스의 허가 없이는 어떤 불도 대여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만들었다는 그 인간이 불을 가지고 밤마다 불장난을 한다면 그 위험이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멀리서 오셨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허가 없이 불을 주면 제가 처벌받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절망에 빠졌다. 갔던 길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모르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갔다. 인간의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테나 여신은 정의로웠다. 그녀는 여신인지라 인간에 대해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헬리오스가 모든 불술의 태양마차의 출발 시각과 지나는 궤도와 머무는 역과 태양마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과 불씨를 얻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프로메테우스에게 전부 알려주었다. 그리고 떠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디 성공하세요. 헬리오스에게서 불씨 하나 감춰서 꼭 가져오길 바래요. 그 불씨를 인간에게 줄 수 있다면 인간은 아마 신이 존재하는 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 어르신 축하 꼭 성공하세요. 프로메테우스는 마침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불수레가 태양의 한가운데 정오를 통과하고 있을 때 용감히 단독으로 하늘의 태양마차 수레바퀴 밑으로 민첩하게 뛰어들어가 불바퀴살 하나를 뜯어내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무모한 행동이었다. 아테나가 빌려준 염소로 만든 아이기스 방패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강인한 프로메테우스라 할지라도 제도 없이 타 죽었을 것이다. 간신히 불씨 하나를 훔쳐내 가운데 딸이 무성한 회양풀 줄기 속에 감추고 지상으로 돌아왔다. 최초의 인간 사람을 불러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지혜롭게 불을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신의 선물 불을 주었다. 그 이후 숲에서는 간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굴에서 고기 타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훔쳐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불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사람은 그 불씨를 살려 추위를 이겼다. 사람은 또 그 불로 짐승의 공격을 피했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삶거나 구워 오래도록 두고 먹었다. 사람은 불로 쇠를 단련하여 짐승을 잡는 도구와 농기구를 만들어 문명을 구축해 나갔다. 사람은 불을 이용하여 무기를 만든 게 잘못이었다. 그 무기로 서로를 죽이고 신을 대항하는 데 사용하고 끝내는 영토 확장을 빌미로
인간 자신을 겨누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인간의 불행이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